지금 명백하게 재물손괴라든지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을 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게 과연 무슨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동덕여대 사태의 법적 문제 제2탄입니다. 핵심 주제는 총학생회의의 맞고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오면은 맞고소를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맞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맞고소를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맞고소 사유가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고소를 당했고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맞고소를 하더라도 맞고소 사유가 없으면 맞고소를 할 수가 없고 방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맞고소 사유가 없는데도 맞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맞고소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과 나의 맞고소 내용을 살펴봐서 어느 정도 좀 대등해야 돼요. 상대방은 나를 매우 중하고 강한 걸로 고소했는데 나의 맞고소 사유는 너무나도 경미하고 경한 범죄라면 오히려 맞고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맞고소는요, 상대방의 공격 본능만 자극할 뿐이에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셋째로는요, 맞고소를 할 때 고소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맞고소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하고 같이 고소 취하를 해서 우리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퉁치려는 게 목적이고요. 설령 고소 취하가 안 되는 범죄인 경우에는 서로 처벌 불원서를 써줘가지고 처벌 형량을 낮추자 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고소했으니 나도 맞고소하고 서로 똥물 뒤집어 쓰고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죽자, 이거는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맞고소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할 때 맞고소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맞고소를 살펴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히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고소장을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어서요, 한계는 있지만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요, 학교를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고소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맞고소에 해당하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맞고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누군가 해가지고 CCTV를 열람하고 이 도둑을 고소하는데 CCTV를 증거 자료로 냈어요. 아니 이게 개인정보 침해냐 이거예요. 도둑이 나 영상 촬영하지 마,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어, 그리고 이 영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안 받았어. 아니 도둑한테 이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물론 동덕여대 학생회 입장에서는 아직 형사 판결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나는 아직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도둑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둑도 형사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명백하게 재물손괴라든지 건조물 침입죄라든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을 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게 과연 무슨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설령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거나 책임이 면책되는 면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게 분명하고요, 책임이 대폭 감경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학생회 측에서 학교를 개인정보 보호로 맞고소 한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세 가지 사유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첫째, 맞고소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둘째, 맞고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가정해도 이게 학교 측이 고소한 내용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고소한 내용이
대등하냐 이거예요. 전혀 대등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학교 측의 감정만 자극할 뿐입니다. 퉁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고소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고소 수위를 조절할 게 뭐 있나요? 서로 뭐 퉁치고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없고, 뭐 서로 처벌 불원서를 써주자? 오히려 학교 측 입장에서는 벌금형 받아도 나는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엄하게 처벌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특히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동상에다가 방망이로 막 내리친 그런 학생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은 아마 돌아가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뭐 남녀공학을 전환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학교를 설립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 내지는, 존경심은 없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 지금 자제분들이 이게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런 행동은 좀 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이더라도 좋게 합의가 되고 퉁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형법에 있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라는 직업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달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동덕여대 학생들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듯이 기자들에게도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왜곡해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는 한 대부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이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지만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그러한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형법 제310조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살펴보면 이 사실의 적시에는요, 진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이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인 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익도 공공의 이익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행위가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너무나도 과장하지 않는 이상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기사가 공표되기까지는 데스크에 의해서 언론사 내부적으로 심의를 많이 거치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언론 심의 규정이라든지 신문 윤리 강령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받았다라고 입증을 하면은 대부분 면책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기자들의 기사에 대해서는요, 어지간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정말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기자들이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너무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취재원이 이러한 기자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기자를 속여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한 경우에 취재원이 처벌이 되면 되지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요, 인터넷상의 악플러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요. 정말로 악플러들이 고소 내용과 같이 악플을 달았다면, 즉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성적인 공격행위 또는 허위의 비방, 날조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죠. 그런데 언론 기사에서 보듯이 신원불상의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에서도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특정하지 못한 피고소인을 수사를 통해서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전개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즉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고소인들을 찾아내고 특정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찾아내고 특정해서 처벌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학교 측의 고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학교 측의 고소 행위랑 퉁칠 수 있는 또는 협상의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도 학교 측의 고소에 대응할 수 있는 맞고소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맞고소에 대한 실익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수사 전개 과정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와 총학생회 측에서 원만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